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의 경우는 여기 붉은 여역인 5630의 갭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고 0.2%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한 상태인데요. 지금 시장 내에서는 좋은 소식과 리스크로서 유의한 소식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나 채권 쪽에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좋은 소식의 경우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CTA 부분으로 CTA가 지금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에 큰 기여를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매수하는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TA가 무조건 매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TA는 지수의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세력으로 말 그대로 모멘텀을 추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모멘텀은 매수 쪽에서 매도 쪽으로 방향이 꺾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TA가 지금은 계속 매수 모드이긴 합니다만, 만약 S&P 500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5444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게 이어져서 만약 5275 언더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CTA는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바꿀 확률이 높으므로 CTA가 매수의 박차를 가하려면은 5444와 5275가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혹이라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CTA가 매수를 못해줄 수 있는지 또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변수는 오늘 밤 11시에 발표될 예정인 Annual Payrolls Benchmark Revision과, 두 번째는 바로 내일 있을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 그리고 PMI 지표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인 Annual Payrolls Benchmark Revision이라는 것은 오늘 수요일 밤에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일자리가 만들어진 개수가 약 100만 개 정도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이란 기간 동안 데이터상으로는 원래 10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11시에 발표된다고 한들 어떠한 형태로 주식시장이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2년에도 약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더 많이 카운팅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당연히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 그리고 PMI 지표인데, 내일 만약 일자리 지표가 컨센 대비해서 강하게 나오지 않고 약하게 나온다라던가, 혹은 PMI 지표가 컨센 대비해서 약하게 나온다면은 국채금리가 하방물을 받음에 따라서 주가 또한 하방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채권 지표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이렇게 3.8% 정도로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과거부터 3.8%대는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지지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총 3차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3.8%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이 뚫린다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3.3%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10년 국채금리의 흐름이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와 매우 흡사하며 이렇게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데,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가 S&P 500과 나스닥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 국채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잡힌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며, 그 방향성은 내일 발표될 일자리 지표와 PMI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미리 227.50달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렇게 227.55달러를 테스트를 하고 227.55달러에 잡힌 콜옵션들이 저항선 역할을 함과 동시에 3년에 걸쳐 잡혔던 여기 파란색의 저항선에 닿으면서 약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잡힌 옵션 현황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전히 테슬라에는 여기 이렇게 227.50달러에 콜옵션이 굉장히 많이 잡힌 상태로 어제에 비해서 수량이 더 늘어서
여기 2450개가 잡힌 상태입니다. 이미 한번 227.50달러를 테스트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227.50달러는 콜옵션이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15달러에 잡힌 여기 풀옵션들이 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227.50달러를 뚫을 확률이 높아지려면은 여기 이후에 잡힌 여기 이러한 콜옵션 수량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은 눈에 띌 정도로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벌써 임프루빙의 초입을 지나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현황을 제가 참고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잡기 위함인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수급이 제일 안 좋은 여기 레깅에 있다면은 그만큼 주식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지만 반대로 여기 리딩에 있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버린 만큼 수급이 좋아진 상태로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중을 늘리거나 포지션을 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깅과 리딩과는 반대로 여기 임프루빙 쪽이나 위크닝 쪽에 있는 경우는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하는 구간으로 여기 임프루빙 쪽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레깅 쪽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유턴을 해서 레깅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반면 리딩 쪽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레깅보다는 주가가 여기 임프루빙 쪽이 더 오른 상태로 안전 마진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레깅에 있었을 때 비중을 늘리거나 포지션을 잡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장기 투자라는 경우에는 임프루빙 혹은 여기 리딩에 있을 때는 그냥 수급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매크로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 데다가 CTA까지 이제 매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채권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와 실제로 내일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흐름과 달러의 흐름이 결정이 날 수 있고요. 그것이 또 주가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계를 풀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투자하기에 최적의 위치는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심리가 가장 안 좋을 때인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와 자신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투자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위치인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최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전부 다 뺄 정도로 또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면서 계속 현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히려 현금을 모으면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